그 유튜브로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 어, 어. 자, 그럼 시작을 하죠. 우선은 마야의 우리가 이제 그 강의는 마야를 지금 기초부터 하는 걸로 해서 정식적으로 아주 초보자부터 이 마야를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야의 인터페이스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마야 이게 이제 마야 인터페이스죠. 마야의 메뉴셋이라고 있습니다. 메뉴셋. 이 메뉴셋은 여기 눌러 보면 모델링, 리깅, 애니메이션, FX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 설정들이 있죠. 이런 설정들은 여기 보면 얘를 눌러 보면 모델링을 눌러 보면 윈도우 다음 쪽으로 메뉴들이 싹 다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혹은 리깅을 눌러보면 이렇게 리깅에 관련된 거 쭉 있죠. 리깅은 이 초보 마야를 초보 처음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툴입니다. 그래서 네. 뭐 리깅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을 넣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메뉴 셋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메뉴 셋들은 마야의 뷰폴트라는 곳에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 메뉴 셋들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 키프레임이라든지 리깅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메뉴 셋들을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뉴셋이라고 하는데 이 메뉴셋 옆으로 메뉴가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메뉴가 되겠죠.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시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메뉴셋에서 윈도우 다음으로 모델 그러니까 작업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래쪽에 스테더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테더스 라인. 요 스테더스 라인은 이 마야에 사용되는 이 여기 메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모델링을 위한 스냅이라든지 혹은 시메트리를 위한 설정이라든지 혹은 렌더링이라든지 뭐 라이팅 세팅이라든지 당연히 여기 메뉴 셋도 이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터스 라인에서 마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아이콘화 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아래쪽에 선반이죠. 쉘프인데 이 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셋에서 예를 들면 모델링이 있고 리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폴리곤 모델링 이것도 메뉴셋이죠. 그 다음에 리깅은 리깅에 대한 메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리스트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계속 좀 보면 패널 툴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아래쪽에 이 선반 아래쪽에 셰프 아래쪽에 이렇게 이 패널들 각각의 패널을 이 사용할 수 있는 패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메뉴들이 리스트업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 4뷰로 갈 수가 있죠. 이 4뷰에서 각각의 메뉴 그러니까 이 패널 툴바를 여전히 메뉴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세이프 액션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혹은 여기 이제 이거 차트인데 이런 차트들을 추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가 있다면 이 폴리곤 스피어에 이 와이어프레임을 우리가 켠다면 여기 와이어프레임을 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패널 툴바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죠.
이쪽에 이 채널 박스가 있는데 지금은 채널 박스가 보이지 않네요. 왜냐하면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 박스를 우리가 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리스트들을 우리가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를 만들었을 때 이 친구의 움직임에 관한 혹은 회전에 관한 혹은 크기에 관한 리스트들을 이렇게 이 채널 박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실제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채널 박스 아래쪽으로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널 박스와 슬래시 레이어 에디터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레이어가 있겠죠. 자, 이 레이어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레이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얘를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안 보이게 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이런 레이어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딜리트 가고요. 여기 애니메이션 레이어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레이어는 애니메이션을 독립적으로 레이어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QWERT 툴인데, 자, Q는 뭘까요? Q는 셀렉션입니다. 셀렉션. 그냥 요걸 선택해서 누르면 선택이 되죠. Q, W는 트랜슬레이트, E는 로테이션, R은 스케일, 그다음에 T는 툴 세팅이에요. 툴 세팅. 그래서 이 T 키를 누르면 이런 식의 툴 세팅이 나오고 얘를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 QWERT 툴이 있어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QWERT 발음이 세네요. QWERT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 셀렉션 툴인데, 페인트 셀렉션이라든지 혹은 라소 셀렉션이라든지 이렇게, 혹은 페인트 셀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툴 여기 QWERT 툴까지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퀵 레이어 버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퀵 레이어 버튼, 공식 명칭이 퀵 레이어 버튼이에요. 자, 이거는 원뷰 그대로 원뷰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4뷰, 4뷰 그대로 4뷰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뷰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웃라이너가, 요걸 이제 우리가 아웃라이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웃라이너에는 물건 같은 것들,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이 마야의 3D 공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죠. 그래서 스피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큐브를 만들면 여기 큐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큐브가 이 안쪽에 있겠죠. W 무브 툴 놓고 이렇게 이동해 보면, 그 다음에 뭐 다른 툴들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 아웃라이너에 리스트들이 쭉 생깁니다. 디폴트 라이셋이라든지 디폴트 오브젝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지금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얘를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지도 않아요. 사실 얘는 마야가 처음에 이렇게 3D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생성되는 친구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의 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마야의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 프레임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친구죠. 아래쪽에 이 헬프라인도 있습니다. 헬프라인은 요 밑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헬프가 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혹은 마우스로 이런 메뉴들을 건드리면 이 메뉴들을 이렇게 건드리면 이 메뉴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자, 아래쪽에 레인지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레인지 쭉 느리거나 쭉 좁히거나, 레인지 슬라이더. 이 레인지 슬라이더 옆에는 지금 레인지가 얼마예요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레인지를 우리가 바꾸려면 예를 들면 뭐 300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북마크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북마크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 재생 플레이백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커맨드 라인이 있는데, 커맨드 이건 메일 창이고요. 얘를 누르면 이제 파이썬 랭귀지를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커맨드 라인 있습니다.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스크립 에디터. 그래서 이 코딩을 여기다 넣어서 직접 코딩 메일 창을 이렇게 누르거나 추가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역시 코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시 원뷰. 자, 그 다음에 뷰에서 지금 이 친구 이렇게 좀 꺼버리죠. 자, 스페이스바를 또 한번 뚝 누르거나 포뷰를 누르면 여기가 탑뷰, 여기가 펄스펙티브 뷰, 여기가 일반적으로 프론트 뷰입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사이드 뷰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 가운데 마야가 있죠. 왼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여기를 원래는 사이드 뷰인데, 사이드 뷰 중에서도 라이트 뷰냐 혹은 이 레프트 뷰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탑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탑뷰에서도 우리가 따로 독립적으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쪽 버튼 누르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멀리 이렇게 있을 때 Alt 홈 어디 있나요? Alt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Alt 홈 진행이 됩니다. 자, 녹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한 번씩 꼼꼼하게 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디폴트 뷰도 있고요. 알트홈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디폴트 뷰, 그러니까 여기 뷰에 가면 디폴트 뷰라고 있어요. 물터브 디폴트 뷰. 그래서 디폴트 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D 공간은, 마야의 3D 공간은 사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기에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캐릭터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크리처를 집어넣어서 VFX 영상의 한 부분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이런 3D 공간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Alt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Alt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뷰에 이거는 마야를 조금 한 분들도 전혀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카메라 툴이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툴이 지금 제가 이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두 개의 퍼스펙티브, 만약에 뉴해서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퍼스펙티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퍼스펙티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퍼스펙티브에 가서 여기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카메라가 여기 보시면 렌즈가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이 카메라 관점에서 얘를 보고, 자, 이 렌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을 하지 않고 들어가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마야를 진행할 때, 자, 여기 줌에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줌에서 들어가는 거, 이건 줌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실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줌 툴과 이걸 이제 우리가 트럭 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달리 툴을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달리입니다. 이건 이제 카메라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렌즈가 바뀌는 것과 카메라의 이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줌 툴 쓰면 안 되죠. 아주 오래전에 이 카메라 방송국에 카메라 팀에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ENG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런 카메라를 들고 이제 촬영을 나가게 되면 항상 선배들이 하는 말이,
네, 카메라 물체를 피사체를 우리가 잘 찍으려면 최대한 가까이 가라. 절대 줌을 쓰지 마라라고 항상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마찬가지예요. 이 달리 툴은 줌 툴은 쓸 일이 없겠지만 이 줌 툴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선 네, 줌이 아니라 달리 툴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카메라를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현상이고 이런 렌즈의 변화가 있을 때만 네, 우리가 줌 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툴들의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Alt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자, Alt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Alt 왼쪽 가운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가 캡슐락을 켜보면 이렇게 캡슐락이 켜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글이 켜져 있으면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됐어요. 한글이 켜져 있으면 지금 제가 바로 한글을 활성화를 했는데 한글을 켜놓고 있으면 예를 들면 QWERT 툴이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또 이렇게 작동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캡스락을 걸어 놓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캡스락이 걸려 있으면 또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캡스락 같은 경우를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쉽게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지금 뽑아버리는데 이렇게 뽑으면 뽑혀요. 여러분들 뽑히는 소리 한번 들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에 가면 전부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 캡슐락 때문에 머리가 아플 경우, 그러니까 캡슐락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네, 마야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 이 캡슐락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스튜디오에서는 전부 다 한글자를 빼버렸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딱 가보면 아, 여기는 마야를 주로 사용한다는구나 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캡슐락을 다 뽑아버리고 한글도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QWERT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혹은 회전하거나 네, 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 네,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가죠.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제가요 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리학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물리학에 나오는 게 차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원에 대한 얘기. 네. 자, 그러면 3D 공간이죠. 얘는 3차원 공간입니다. 그러면 얘는 X, Y, Z 축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차원을 한번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델링 메뉴에 여기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메시 툴에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이 있어요. 네. 자,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이 있는데 이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눌러서 우리가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이제 1차원이죠.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건 차원이 없는 걸 네. 점은 차원이 없는 거죠. 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마야에서도 점은 아무 역할도 안 해줘요. 자, 근데 자, 이거 지우고요. 자, 툴셋 메시 툴에 자, 여기 이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놓고 얘를 점을 하나 찍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찍으면 네, 이렇게 2차원 선이 생깁니다. 네, 이기훈 씨네요. 자, 안녕하세요. 이남 감독님 하시는데 자, 네, 저랑 예전에 같이 뭐 작품을 했던 분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전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으로 불리지만 예전에는 작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저를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분이 오늘 오셨네요. 자,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마야 기초 강의부터 쭉 매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생들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분들도 오셔도 환영합니다. 자, 이게 이제 2D 공간인데 이게 이제 2D죠. 차원을 따지면 2차원 아니죠. 1차원.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 1차원이죠. 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걸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언두해 주고요. 얘들은 자, 여전히 크리에이트 폴리곤 해서 예,
점이 세 개가 모이게 되면 얘는 이제 2차원 공간, 네, 무한히 네, 얇은 하나의 면이 존재하는 공간에 존재하는 친구를 우리가 2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검은 부분은 얘가 이제 뒤쪽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그레이트 폴리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결국에 이제는 3차원 공간의 면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3차원 공간, 그러니까 x, y 뿐만 아니라 축이 하나 더 있는 z축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축들이 쭉 그 시간 순으로 배열되고 시간 순으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런 것들 4차원이라고 부르죠. 네.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 공간을 얘기를 해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차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꽤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3D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는 이 폴리곤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를 만들어서 Alt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마우스 들어가서 얘를 가까이 들어가거나 혹은 F 버튼을 눌러서 가까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자, 얘는 이제 하나의 폴리곤 덩어리입니다. 이 폴리곤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몸이 혹은 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물건들이 단순히 그 물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물건들을 잘게 쪼개다 보면 분자가 보이죠. 물론 분자를 더 쪼개다 보면 뭐 원자까지 나오고요. 그 원자를 더 쪼개면 네, 뭐 전자도 나온다고 하고요. 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이상한 세계가 있다고 하죠. 네, 양자의 세계,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양자 세계. 네, 요즘 제가 이 물리학 책이나 사이파이, 그러니까 SF 소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무지하게 재밌네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실 이 3D 공간에서 구성된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스피어도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여기 제로 차원, 네, 제로 차원의 벌텍스가 있죠. 이걸 이제 벌텍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벌텍스와 벌텍스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1차원이라고 부르죠.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 얘는 입체적으로 생긴 것 같지만 이 페이스를 눌러보면 이 친구는 어쨌거나 이 옆으로 보게 되면 얘는 완벽하게 네모인, 그러니까 이 모퉁이가 하나는 조금 더 올라가거나 내려간 게 아니라 얘는 완벽하게 낱장의 존재입니다. 완벽한 낱장의 존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2D 공간이라고 하죠. 2차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 차원이 없는 벌텍스, 그 다음에 차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1차원 세계. 이 1차원에 만약에 생물이 존재한다면 네, 이 생물은 이런 2차원의 존재를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지 여기하고 이 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1차원이 모이기 시작하면, 2개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얘를 연결을 해서 3개가 되고 얘는 이제 2차원 공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2차원 공간들이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네, 여기와 여기가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3차원 물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런 이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보죠. 차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 요거를 벌텍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엣지, 그 다음에 요 엣지와 엣지들이 모여서 페이스가 되죠. 이 페이스는 최소한 3개 이상의 이 2차원, 그러니까 엣지가 모여야지, 그 면이 되고, 이런 면은 이 페이스는 다른 페이스와 모여서
또 다른 차원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죠. 물론 얘가 이렇게 삐뚤빼뚤해서 얘 바로 3차원 공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면 기준으로 보면, 이쪽 각도 기준으로 보면 얘는 완벽한 이 2차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 이 요소들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벌텍스, 페이스, 엣지. 자, 이런 친구들은 여기 이 사실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 멀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특별하게 벌텍스 모드라든지 엣지 모드라든지 페이스 모드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컴포넌트가 모여서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게 되겠죠. 오브젝트 모드로.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 무한히 작은 수없이 많은 이 분자나 원자로 구성된 게 아니라 얘는 이 네 개의 그러니까 네 개라기보다는 전부 세 개의 형태, 사실은 점에서 시작돼서 그 점이 모여서 하나의 이 모델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 모델의 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 이 메쉬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보면 여기 자 벌텍스 폴리카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벌텍스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몇 개가 모였냐면 283개가 모여서 이 폴리건 덩어리 하나를 만든 거죠. 만약에 인간 세계라면,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라면 수없이 많은 점들, 수없이 많은 원자 단위는 아니더라도 그 분자들이 모여서,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이 형태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우리 삶에서는 이 친구들은 아무리 가까이 들여다봐도 이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각지면이 보이죠. 여기는 완벽한 직선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완벽한 직선이죠. 그냥 완벽한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작업을 이 상태로 형태를 계속 만들어 나가느냐? 아닙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키보드 1번이 있고요. 2번은 이 1번과 3번 사이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3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꽤 부드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스무스 쉐이딩 모드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나중에 좀 얘기를 더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형태를 우리가 특별하게 더 많은 이 벌텍스들을 여기에 추가하지 않고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요 3번 모드고, 1번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1번과 3번 모드, 3번과 1번 모드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왜 얘는 이렇게 생겼죠? 왜 얘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3D 공간에서는 완벽하게 많은 양의 분자들을 넣어서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없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넣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 폴리곤의, 그러니까 벌텍스의 양 혹은 페이스의 양을 추가하기만 해도 이 컴퓨터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을 흉내낼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의 분자 단위로, 심지어는 원자 단위일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분자 단위로 이 시뮬레이션을 흉내를 내고 있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인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조금은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얘를 3번 모드로 놓고 보면 진짜 그럴듯해 보여요. 거의 완벽한 구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지니고 있는 완벽한 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300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우리 삶에서 우리 실제로는 조 단위로 뭐 조 단위도 아닐 겁니다. 더 많은 거의 셀 수 없는 많은 분자들이 구성이 돼서 형태를 만들어 주고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거 3D 공간이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관을 동원해서 이 친구를 모델링 하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링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에서의 직관을 이용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제한된 정보가 있는 3D 공간 안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스컵틱 지오메트릭 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하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폴리곤 덩어리고 우리 삶에서 있는 공처럼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추스리고 왜 안 돼! 하고 화내지 않고 곰곰하게 마야를 다독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 더 고민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벌텍스, 엣지, 페이스, 인간이나 물체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 요소들처럼 마야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UV가 있는데 이 UV는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 친구를 여러분들 마야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겠지만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면 또 무한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 이제 UV라는 게 있네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넣었을 때 UV가 있네요. UV가 UV 무슨 UV 그 태양 그런 그 차단 뭐 이런 거 말고 UV UV 에디터를 눌러 보면 이렇게 이런 그 2D 이미지가 있습니다. 2D 이미지가 이 친구를 페이스를 잡아서 여기가 어딘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시메트리가 걸려져 있는데 먼저 꺼주고 진행을 하죠. 자, 이렇게 눌러 보면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3D 공간을 2D화 시킨, 여기 선택하면 여기가 선택되죠. 혹은 여기서 페이스를 선택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죠. 얘를 마치 종이공처럼 이해를 하고 이 종이공을 제일 이쁘게 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펴놨다라는 걸 우리가 얘를 이 U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펴진 상태를 UV라고 이해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UV를 바로 펴지는 않고 모델링을 한참 진행하고 UV를 펴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마우스 UV가 있고요. UV 쉘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엣지가 이렇게 잘려져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커트를 써서 만약에 잘라나면 UV 쉘 가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 잘려진 두 개의 뭐 UV 아일랜드라고도 하는데 UV 쉘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훈 씨 아직도 혹시 들어와 있나요? 혹시 계속 있나요, 지금? 자, 이렇게 UV 쉘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으로 얘기를 할 건, 복습을 하자면 여기 멀티로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을 안 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친구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자, 강의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델링 툴킷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제가 썼던 책인데요. 이 교보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 교보 다른 대형 서점에 다 있습니다. 마야 캐릭터 모델링이고요. 요 교재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그 학교에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생들, 동아리분들 나중에라도 보는 분들이 있다면 만약에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저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아스 버전 시절 그 마야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 예전에 알리아스와 웨이브 프론트가 만든 게 사실 마야고요. 2000년대 아마 그 초반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0년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오토데스크가 그 알리아스 웨이브 프론트 마야를 샀죠. 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제 강의를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하셔서 고맙네요. 음. 이 강의는 이 강의의 모든 기준은 지금 제가 출강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3D 동아리팀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뭐 이 지금 강의 내용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강의들이라든지 판매되고 있는 강의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뭐 제너럴한 것들 뭐든지 다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제가 강의가 좀 팔리는 게 좀 저조해서 이런 실시간 강의도 겸사겸사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도 겸사겸사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학생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학생들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캐릭터 얼굴까지는 최소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다면 한번 관심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퍼쉐이드 시절에는 하이퍼쉐이더를 갖고 했어요. 제가 하이퍼쉐이드를 갖고 리깅을 했습니다. 하이퍼쉐이드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강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요.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는 이 3D 모델링 툴킷으로 얘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시간 예고는 모델링 툴킷을 진행을 하고요. 모델링 툴킷이 진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모델링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이 아웃라이너 사실 여러분들 그 시절에는요 아웃라이너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갑자기 옛날 생각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여기 이 하이퍼그래프 하이라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얘네들 이런 것들을 눌러보면 마치 이런 이 서열들을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건 스피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좀 자유롭게 또 움직일 수도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지금 질문 주신 게 노드 에디터 없을 때는 하이퍼 쉐이더 시절에 어떻게 했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노드 이런 하이퍼그래프를 이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여기 하이퍼 쉐이드 가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커브 에디터
아니면 뭐 커브 인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은 하이퍼 쉐이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탭을 눌러서 커브 인포를 좀 가져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유틸리티에 자 사실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윈도우에 하이퍼 쉐이드 어디 있나요? 제너럴 에디터 자 여기 노드 에디터가 있네요. 자,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메뉴를 잘 못 찾습니다. 마음만 급한 거죠? 자, 노드 에디터에서 우리가 노드 에디터에서 이런 것들을 탭을 눌러서 불러오지만 사실 여기 그 노드 에디터에서 탭을 눌러서 불러오는 모든 얘기들이 사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끌어다 놓고 진행을 하곤 했죠. 네.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자, 혹시 다른 것들 질문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질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자, 네, 잔유하는데 자, 블렌더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자주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자, 저는 뭐 블렌더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마야의 유닛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네. 단위 설정이 있어요. 마야의 모든 단위 설정은 센티미터입니다. 여기 지금 마야의 모든 이 단위 설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 워크 유닛이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보면 자 이 친구의 큐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실 여기 지금 초기 그리드 상태 그러니까 여기 헤드 업디 저기 어디냐 그리드 상태 그리드를 제가 에딧 리셋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기 그리드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의 엣지를 눌러 보면 여기가 요 엣지를 보면 사실 여기 보너스 툴에 보면 자 여기 이 엣지 랭스가 있습니다. 엣지 랭스. 그래서 이 보너스 툴에서 엣지 랭스를 엣지 랭스를 활성화 시켜 보면 여기 1이라고 써 있죠. 1이라고. 예, 실제로 이 유닛도 여기 그리드도 1cm입니다. 얘는 센티미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미터로 변형을 시키신다면 얘는 거대한 하나의 유닛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센티미터 오브젝트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얘는요. 실제로 3D 저는 이제 3D 프린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제품도 개발을 합니다. 제품도 개발을 해서 제품도 판매하고 하는데 지금 잠깐 제가 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아이디어스 아마 아실 텐데요. 이런 제품들을 제가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서 네,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제가 마야에서 갖고 와서 유닛을 맞추고 정확한 유닛대로 프린트를 해서 기본 틀을 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게 FX로 가게 되면 FX에 작동되는 모든 요소들은 미터 단위로 작동이 돼요. 미터 단위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를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폴리곤 스피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얘를 엔클로스 크리에이트 엔클로스 해주면 그 다음에 얘는 플레이백 스피드는 리얼타임으로 돼야 돼요. 에브리 프레임, 맥시멈 에브리 프레임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거대한 엄청나게 몇 미터 되는 공입니다. 그래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느리게 움직여요. 만약에 요 몇 센치 안 되는 존재라면 뚝 떨어지겠는데 이 친구는 지금 미터 단위로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거대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보게 되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1초가 돼야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유닛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혹시?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는 잠깐 간단하게 편집돼서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이 회장한테 출석 체크 확실하게 지금 카카오죠. 카카오에 자기 이름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저는 나갑니다. 자, 질문이 또 있네요. UV는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나요? 자, UV는 여기 지금 UV에 여기 UV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요거는 따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자, 이걸 어떻게 멈추지?